화성갑의 송옥주 의원입니다. 장관님께 먼저 질의하겠는데요. 국정감사 기간에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와 관련돼서 이게 육사의 보고를 받고 나서 전혀 거기에 대한 지시라든지 관심사항에 대해서 발언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렇게 발언하셨죠? 예, 저도 찾아보니까 흉상을 철거 지시한 적은 없고 2022년 국정감사 때 의견을 제시했는데 추진되었는지 확인했다고 답을 드렸는데 국정감사 때 제가 철거하라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한 건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겁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지시한 바는 없다. 지시사항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국회의원이 관계되는 부처의 공무원에게 그렇게 군인에게 얘기를 하면 그게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거짓 증언 아니세요? 아니 위원님 제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시사항으로 받아들이면서 무조건 다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회의원은 요청하거나 의견 개진하는 거지. 그건 다르신 거죠. 그걸 행정부에서 거기에 요구라 그랬다고 그럼 지시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지시는 근데 왜 그러면 요구했다라고 얘기를 안 하세요? 아예 아무 얘기도 안 하셨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아니요 여기 2020년 속기록도 있고 회의록도 다 있습니다. 저도 우리 장관님 거짓하시는 거잖아요. 저도 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거짓말한다고 이렇게 몰아붙이시면서 왜 장관님이 거짓말하신 거는 저는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그 당시에 분명히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촉구하는 부분이나 철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말한 바가 없고 그냥 보고만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회의록이나 속기록 찾아서 다시 말씀드릴까요? 예. 2022년 국정감사 때 의견을 제시했다고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하셨어요? 이 자료 받아보면 다 알 텐데 육사가 아마 이것 때문에 저희 방에 이 자료를 제출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지난번 상임위 회의할 때 우리 장관님께서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저희가 11월 15일 날 그것도 얼마 전이죠. 이 자료를 어렵게 받았습니다. 봤더니 이런 내용이 있네요. 이거 아시고선 혹시 자료 제출을 못하게 하시거나 그러셨던 건 아니세요?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저도 봤는데 육군 상하님께 공무평상 조기 철거 요구라고 되어 있지 지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요구가 사람들은 지시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세요? 그때 아니 요구든 지시든 장관님께서 분명히 국정감사장에서 본인은 이 흉상 철거 이전과 관련된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냥 보고만 받고. 근데 발언을 안 한 게 아니시네요. 요구든 지시든 촉구든 하여튼 관심사항과 의원 견해라고 해서 이렇게 대면 설명 결과서에 사인까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저희가 회의록 찾아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저는 국정감사 때 다른 사람한테 거짓말이라고 몰아붙이시고 본인은 거짓말하신 거 이렇게 안 하셨다고 잡아떼시면 안 되십니다. 9.19 군사합의와 관련된 부분들을 질의하겠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를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이자 한반도와 국제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망동입니다.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히 규탄을 하는 바입니다. 또한 정부가 예견된 북한의 위성 발사를 빌미로 9.19 군사합의 1조 3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 미국이 이 일부 효력정지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북한이 9.19 군사합의 파기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것도 동의를 한 건가요? 상의를 할 때? 오늘 국무부는 파기에 대해서는 아직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파기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그 상의를 하는 중에 만약에 우리가 일부 효력을 정지시키면 북한이 파기를 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해서 파기가 될 경우에는 어떤 대응을 할 건지에 대한 논의를 하거나 검토를 하신 적은 있으세요? 미국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요. 예.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님께서 만약에 이게 일부 효력 정지라면 북한이 이 9.19 군사합의 파기를 할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 그러면 이 파기하고 나서의 추후의 시나리오나 이 북한의 도발이나 그런 거는 어떨 거라고 예측을 하시거나 고민을 하셨었나요? 예, 저희들은 사실 9.19 군사합의는 북한에만 일방적으로 이루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파기됐다고 해서 우리 국방태세가 불리해지는 게 아니라 더 확고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방태세가 확고해지는 게 아니라 국민의 불안이 더 가중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장관님께서는 종합감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상임위 회의할 때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3,400여의 포문을 개발하는 등 합의를 위반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 이게 9.19 군사합의가 체결된 후부터 이 통계를 내신 것 같은데 북한의 그런 장서정포라든지 해안포가 설치된 건 언제부터인가요?
꽤 됐죠. 정확한 연도는 제가 알습니다. 상당히 그러면 오래됐습니다. 북한이 지난 5년 동안 3,400여의 포문을 개방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여제 전에 이게 설치하고 나서 10년 전이든 15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그때는 포문을 얼마나 개방을 했을까요? 그때도 계속 개방을 했는데 그럼 9.19 합의 때는 9.19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위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9.19 합의에는 합의서에 포문 개방을 안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덮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위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 포문을 개방하는 게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안기백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하게 도발의 목적이거나 다른 목적, 군사적 목적 이외에 다른 포문 개방은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포문 개방 자체가 해안포 말입니다. 상대방에게 위협을 줄 수 있으니 우발적인 충돌이 될 수 있는 덮개를 씌우자고 9.19 합의에 명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어겼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포문을 위반했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지만 이 9.19 군사합의 체결 자체의 목적은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부분이 있는 거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우발적 충돌. 네. 북한이 이걸 무시하니까. 예. 우발적 충돌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규정을 그러니까요. 위반하고 또 장관님께서 말씀하시기 북한은 늘상 그렇게 위반을 하고 조금의 작은 그런 도발이나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게 작은 부분의 위반이라고 친다 하더라도 이게 우발적인 충돌을 하는 부분이거나 크게 우리에게 군사적인 위협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비행금지구역 해제에서 우리 정찰기들이 북선하는 게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그거야말로 평화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근데 우리 덮개를 개방하는 것은 포를 쏘게 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격적 장관님께서는 행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상태로 지금 몰고 가신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전혀 아니고 그거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고 오히려 북한이 그렇게 하는데 북한을 입장에서 두둔하는 것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을 자극시켜서 총선 의원님, 건전한 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담을 쌓고 CCTV 설치하는 것이 강도를 자극해서도 위험해진다는 논리는 저는 합당치 않다고 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